안녕하세요, 델림입니다. 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이 꼭 하나만 가입해야 한다면 이 보험을 하세요 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그 보험을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쳐서 이제 서류를 준비해서 보험금을 청구를 해봤잖아요. 보험금 청구를 하는데 정말 금융권 종사자인 저도 이렇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빡치는 일이 생기는데 정말 잘 모르고 일반인들은 얼마나 이 상황이 참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시작을 하자면 제가 보험이 두 개가 있는데 실비보험이고 하나는 운전자 보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담보가 큰 쪽으로 신청을 했는데 제가 청구한 금액의 반밖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왜 이렇게 적게 나왔지?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금액이 뭐 1, 2만 원이면 솔직히 그냥 뭐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금액이 꽤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이제 심사 담당자에게 물어봤어요. 보험 금액을 얘기를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분께서도 하시더라고요. 금액이 좀 적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그 나머지 보험 하나 더 있으시던데 비례 보상 때문에 그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시면 나머지 반이 나오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일한 그런 실비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꼭 실비보험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같은 보장이 중복이 되어 있으면 보험회사에서는 일정 비율로 5대5, 7대3 이렇게 일정 비율로 각각 나눠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군데에만 청구를 한다고 해서 거기서 100%를 주는 게 아니고 비율대로 주기 때문에 보험 금액을 어디에서 받았고 얼마나 더 받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려면 항상 이렇게 받고 난 뒤에는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반을 받고 나머지는 실비보험에서 청구를 해서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청은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뭐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을 하셔도 다 받으실 수는 있어요. 이제 서류를 떼고 알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보험사마다 이게 서류가 다 달라요. 이게 어떤 이제 상태가 어땠었느냐에 따라서 수술을 했으면 뭐 수술 기록지라든지 뭐 진단서라든지 소견서라든지 아니면 세부 내역서, 병원비 세부 내역서 이런 서류들을 각각 다 요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단서 떼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단서가 싸지 않죠. 보통 장당 2만 원 정도인데 100만 원 이하니까 어쨌든 소액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근데 진단서나 소견서를 떼서 넣으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어떤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지를 물어보시고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다른 종류의 확인서를 떼시면 돼요. 의사 진료 확인서라든지 통원 확인서라든지 이러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던데요 라고 물어보시고 혹시 다른 대체할 만한 서류가 없나요? 확인서 종류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있다 하면 그 서류로 떼시면 되고 보험회사에서 얘기를 해줘요. 안에 뭐 어떤 증상으로 어떤 상태로 입원했는지 뭐 진단 코드 그리고 뭐 어떤 수술을 했고 뭐 이런 내용들을 본인들이 심사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청구할 땐 저도 진단서 소견서를 비싼 값을 주고 서류를 떼서 넣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확인을 하고 돈을 지급해 주기 위한 목적인 거지 그 확인 용도인 거지 뭐 그게 크게 내용이 뭐 서류를 꼭 진단서가 아니라서 못 주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분들이 아마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실 것 같고 보험사도 좀 더 확인하고 물어보고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냐라고 물어보면 대안을 제시하지 그 사람들도 그냥 매뉴얼대로 해요. 진단서 떼시고요 뭐 떼시고요 뭐 이렇게 서류 넣어주세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보험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내용이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 내용 필요한 내용이 그러면 그냥 그 서류를 넣으세요. 그 서류를 넣어보고 안 되면 추가로 보완할 생각을 하시고 대신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확인이 다 되면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좀 부족하거나 하면 서류를 더 추가로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또 병원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받는 부분이나 이렇게 지급해주는 부분이 너무 까다롭거나 아니면 너무 어렵게 되어 있거나 안내를 잘 안 해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비보험을 싫어하고 실비보험 돈을 잘 안 주더라 뭐 조금 주더라 서류는 한 보따리 떼어 넣는데 돈은 뭐 쥐꼬리만큼 받는 거 귀찮아서 안 한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대처를 하셔야 되고, 저도 제가 금융업계 종사자니까 이 정도로 하지, 정말 제가 하면서, 우리 부모님이나 뭐 다른 모르는 사람들이 했을 때는 진짜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다 떼오고, 돈은 돈대로 증명서 발급비용이 다 들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도 예전에 한번 받았었는데, 예전에 보험금 지급을 받았었는데, 제가 이렇게 비례보상이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냥 비례보상에 대한 부분은 그냥 생각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덜 받은 게 있겠다 싶어서 청구를 하니까 1년이 지난 뒤에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을 청구하실 때, 실비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그 보험회사가 이런 청구를 했을 때 얼마나 잘 지급을 해주는지 여부도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보험사마다 약간 성격이 다르거든요. 어떤 보험사는 소액은 굉장히 잘 해주는데, 이제 큰 금액의 서류 굉장히 까다롭게 본다. 어쩌면 그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보험에서도 큰 금액이 나가는 거니까. 근데 어떤 보험사는 작은 금액도 굉장히 서류 떼우는 것도 복잡하고 요구하는 것도 많고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비보험의 첫 번째 기본 원칙은 회사가 탄탄한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지급을 잘 해주고 원활하고 빠르게 해주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걸 청구하시거나 할 때 비례보상 제도가 있다는 점, 그리고 증빙 서류는 병원에 다니실 때 미리미리 보험회사에 먼저 확인을 하시고 모아서 보험회사에 청구하실 수 있도록. 보험은 정말 어떤 금융상품도 마찬가지지만 보험도 그렇고, 많이 아는 만큼 정당한 권리를 다 내세울 수 있다는 게 정말 와닿는 이번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 이런 일이 생기시면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화상을 입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연고를 처방을 받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비급여로 많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었어요. 근데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그 세부 내역을 좀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제가 두 군데, 아까 말했던 그 두 군데에 넣었는데, 한 군데는 그냥 깔끔하게 넣자마자 그날 저녁에 들어왔어요. 오전에 넣었는데 오후에 바로 심사를 해서 넣어주시더라고요. 뭐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여기는 세부 내역서를 보자, 그래서 소견서가 필요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정말 뒷박이 왔어요. 정말 빡침이 왔는데, 아니 이거 4만 원밖에, 돌려받아도 4만 원밖에 못 받는데 속여서 2만 원 떼고 2만 원 받을. 그래서 우선은 뭐 세부 내역이나 그런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확인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서류를 넣었는데, 그 제가 하다 넣었던 것까지는 솔직히 화상은 뭐 다치는 진물이 나고 아픈 것도 문제지만 어쨌든 흉터가 남잖아요. 화상 흉터는 굉장히 넓은 부위에 이렇게 변색이 되면서 흉터가 남잖아요. 그런 흉터에 바르는 연고 내는 것도 하나의 치료 목적인 거잖아요. 뭐 제가 뭐 예뻐지려고 막 성형을 하는 게 아니라 피부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고 최대한 원래 상태에 가깝게 되돌리도록 하는 치료 목적인데, 보통 이런 연고류는 화장품으로 분류해서 보험회사에서 많이 제외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또 두 번째 빡침이었어요. 두 번째 빡침이어서 제가 막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들을 찾아봤는데, 이게 연고가 찾아보니까 보험심사평가원이라고, 심평원이라고 여기 치료 연고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습이나 이렇게 흉터 연고나 이런 것들은 심평원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는 어쨌든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된 약으로 분류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임의로 이건 화장품이니까 안 돼 이렇게 빼버리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을 받으실 때 좀 꼼꼼함이 필요하고 항목을 잘 따져보셔야 돼요. 저는 이번에 그 상황에 너무 진짜 깊은 빡침이라서 그 심평원 코드까지 다 제가 적어가지고, 안 그래도 제가 그걸 다 알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가서 서류를 뗐더니, 병원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심평원 코드를 아예 그냥 그 프린트물도 주시더라고. 이거 주시면 될 거예요 라고. 워낙 문의가 많으니까. 특히 화상 같은 경우에는 연고 종류가 굉장히 바르는 약이 되게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그런 케이스가 아주 많았던지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한손에는 꼼꼼함이, 금융거래를 하든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꼼꼼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좀 잘 챙길 수 있도록 이런 경험들이 어쨌든 알고 있으면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다친 실비보험을 왜 가입해야 되는지 그 후속편 실비보험 청구하기
청구하는데 아주 깊은 빡침이 있었다라는 그런 경험담을 가지고 왔는데요. 금융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많은 케이스를 알고 있으면 나중에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더 많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